안녕하십니까. 동로사주 우동로입니다. 오늘 비견 겁재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상관 식신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비견 겁재, 사주를 감명할 때 나를 배제한 식신 상관은 있을 수 없으며 나를 배제한 재성도 있을 수 없고 마찬가지로 관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인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주를 감명할 때는 나를 중심에 두고 관성을 보는 거고, 나를 중심에 두고 식신 상관을 보는 거고요. 내가 없이 재성도 없고 나 없이 인성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에 보면 비견으로 들어오는 오해행이 있겠죠. 목화 토금수 중에서 대표값 양간이 비견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겁재를 음간이 들어오겠죠. 고조에 보면은 패재라고 합니다. 패재, 패할 패자에다가 재물을 패한다. 그래서 패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음간이 겁재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패재라고 하고요. 양간이 겁재로 들어왔을 때는 그냥 겁재라고 합니다. 겁재는 재를 겁탈한다라고 하죠. 자, 우리가 재성이라고 하는 거는 비견과 겁재가 극하는 모든 것을 에둘러 재성이라고 하는 거죠. 비견과 겁재가 극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재성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견과 겁재를 극하는 정신적이 됐건 물리적으로 어떠한 기운이 됐건 간에 극을 당하는, 비견과 겁재가 극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얘기의 중심은 겁재와 비견에서 출발해 확장된 어떤 마치 아바타와 같은 그러한 기운, 일방적으로 생을 해주는 기운을 우리는 상관과 식신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제는 상관과 식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자 사주에 상관이 있으면 상당히 나쁘다고 얘기를 하죠. 상관이 상할 상자에다가 관을 상하게 한다 해서 상관이죠. 그래서 상관이 3개 있으면은 남편을 패한다, 남편하고 이별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달리 한번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는 겁재와 비견이 극을 받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겁재 비견의 어떤 스트레스, 강박,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공이 우리가 관을, 비견과 겁재가 몸담고 있는 어떤 조직체, 직장이라고 볼 수 있고, 여명에서는 남자를 의미하죠. 남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상관이 있는 여명인 경우에 별로 안 좋다, 흉신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겁재와 비견이 가지고 있는 관이라는 거는 겁재와 비견이 가지고 있는 업보와도 같은 거고 습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있으면 그 습관이 깨진다. 좋은 습관은 견제해 나가겠지만은 비견과 겁재가 가지고 있는 관, 나쁜 습관이 해체가 되려면 상관이 없이는 절대 해체시킬 수가 없습니다. 달리 표현할까요? 사주에서 상관이 있다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는 거를 올곧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관이라고 하는 거는 습을 얘기하는 건데, 비견과 겁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도 있겠지만, 좋은 관도 있겠지만 나쁜 관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좋은 관은 계속 견지해야 되는 거고요. 나쁜 관은 상관에 의해서
그걸 할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현대 명리학은 상관이 있으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매우 잘못된 얘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뭐 고전에서도 상관이라는 거는 기회의 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장이라든가 기회에 출중한 그런 인물로 성장하기 위해선 사주내에 상관이 있거나 운에서 상관이 들어오면 오히려 이 상관으로 인해서 비경과 겁재가 더 나은 삶을, 나은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재를 극하는 기운 중에서도 비견은 올바르게 가려고 해서 식신을 통해서 재를 취하려고 하는 기운이 더 강할 거고요. 겁재라는 건 말 그대로 급하게 재를 극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를 그르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주를 감명할 때 법륜도에다가 집어넣고 우리가 통변해 줄 때는 상관이 있으면 무조건 나쁘다 얘기할 수 없고요. 이 사람이 잘못된 습관을 깨트리는 것도 결국은 상관이 깨트리는 거니까 상관은 제가 봤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무조건 나쁘게 볼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식신은 흉신인 평간을 갖다가 제살해 준다 합니다. 자, 비견이나 겁재가 평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분이라면, 평간에 소속된, 평간이라고 그룹 지어지는 조직에 몸을 담고 있다면 식신이 길신의 작용을 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신은 길신이요, 상관은 흉신이다라는 그 선입견부터 버리고 사주를 감명해야 되고 또 통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단 비경과 같은 기운으로 생해주는 건 식신이고 비견의 확장성은 식신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다른 거와는 달리요. 마찬가지로 비견과 겁재는 내가 식신과 상관을 생을 해야 되지만 겁재란 성분은 말 그대로 상관과 식신을 거쳐 재물을 가져가려고 하는 기운이 아니라 직접적인 재를 극탈하려고 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겁재입니다. 그래서 굳이 비경과 겁재의 확장성으로 상관과 식신을 볼 게 아니라 비견인 나, 여기서 나를 우리는 불교용으로 아라 그러죠. 한자로 아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우리는 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오행, 목화, 토금수나 그 다음에 부처님이 얘기하신 오온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제가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이라고 하죠. 색수상행식이라고 하죠. 여기서 색이라고 하는 건 물질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바로 겁재, 비견이 색이죠. 그래서 그 색을 통해서 현상계에 있는 어떤 물질을 우리가 수상행해서 알아가는, 알아차리고 느끼고 인식하는 걸 우리는 색수상행식도 결국은 비견겁재인 색을 통해서 물질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견겁재는 나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현상계에 있는 어떤 물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아를 얘기하는 거고 아의
전체를 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비견과 겁재가 상관이나 재나 관이나 인성을 통해서 어떠한 오감을 이용해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서 알아차리는 이 모든 과정은 상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항상 사주를 감명할 때 혹은 통변해 줄 때 나 없이 관도 없고 재도 없고 상관도 없고 식신도 없고, 상관이 있다 그래서 흉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식신이 있다고 해서 길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육친, 십성을 얘기할 때는 아상, 전체적인 아상을 놓고 비견과 겁재의 힘이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중에서도 대표값, 오행의 대표값 양이죠. 목화 토금수의 양이 비견으로 오면 겁재는 겁재라 부르지 말고 우리는 한번 패재라고 부르고, 음이 비견으로 올 때는 양인 겁재를 그냥 겁재라 불러보고, 항상 사주를 법륜에다 집어넣고 상관과 식신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상관이 길신으로 작용할 수 있고 식신이 흉신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